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공산품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그런 설명서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설명서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각각 자기만의 사용 설명서가 존재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찾아내야만 자신의 잠재력 모두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자신의 사용 설명서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설명서는 크게 종교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은 다시 심리학, 인문학, 생물학, 뇌과학 등으로 나뉘게 되고요. 종교적 관점은 뭐 또 종교에 따라 다 나뉘게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모든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씩 마스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들의 핵심을 모으고 모아서 절대 불변의 반박 불가의 그런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뭐 공부하고 요약한 다음에 나만의 정의를 내린다. 쉽잖아요. 사실 이 모든 학문을 공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종교도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교리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읽어서 바로 아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오하고 뭐 이래서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심리학은 또 어떤가요? 심리학도 뭐 학파가 좀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사람 심리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깊이 있게 공부하기란 쉽지도 않고요. 평생 해도 모자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분명 싫어하실 테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배우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연비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연기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엑셀은 가속, 브레이크는 감속, 핸들은 방향,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능력의 차이겠죠. 아는 만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가장 두뇌 회전이 빠른 학창 시절에 국영수와 마찬가지의 그런 중요도로 발달 심리학 정도는 학교에서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중요하게 여겨서 대부분의 학문에 심리학을 추가하잖아요. 뭐 교육 심리학, 마케팅 심리학, 뭐 등등 다양한 학문에 이 심리학을 이미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좀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교육부에서 한번 제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미비해서 이 영상이 교육부에까지 전달이 되려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강의를 찾아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활용해서 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가벼운 지식부터 깊은 지식까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저 많은 사람 설명서를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보려고 제가 이 자동차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놓은 그런 강의나 영상을 좀 찾아서 종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영상이 제 영상이 더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속 이해하기 쉬운 예시들을 찾아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하는데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왜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좀 다양한 분야를 이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뭐 종교적 관점, 과학적 관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제가 설명하려면 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유튜브 해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를 재미로 시작하려고 하는, 정말 저에게 진로 상담하면서 유튜버가 꿈이라고 했던 수많은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제가 이런 공부를 더 하겠죠?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관련 정보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활용해서 한번 설명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자동차 튜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그 배기음, 막 엄청 시끄럽게 막 부다다다다 하면서 지나가는 그 배기음 있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보통 튜닝하면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튜닝을 활용해서 이런 강의를 하려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도 튜닝이라고 하는 거야 할 정도로 튜닝도 좀 범위가 넓더라고요. 일단 튜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빌드업 튜닝이고요. 또 하나는 튠업 튜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드레스업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드업 튜닝은 구조를 변경하는 거래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개조를 하는 거라는데, 뭐 구급차나 살수차, 뭐 화로 운반차, 도로 청소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빌드업 튜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튠업 튜닝은 성능 향상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갖고 있는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을 말하죠. 이 자동차는 어쨌든 빨리 달리고 뭐 튼튼하고 이런 거니까 뭐 경주용 자동차나 산악용 자동차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스업 튜닝은 뭐 말 그대로 외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보기 좋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도색을 새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 선루프를 장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드레스업 튜닝에 속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전문가분이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그걸 좀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틀렸다,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이 틀렸는데 사실 그 내용은 이거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영상을 들으면서 진로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학생들에게도 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튜닝은 마구잡이로 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일단 먼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관련 부서에 그 계획을 보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그 관련 부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작업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나서 작업을 다 끝마치고 나서 다시 관련 부서에 안전검사를 거치고 이제 튜닝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라고 이제 등록을 하고 그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뭐 마음대로 개조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건 다 불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진로 계획이나 인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도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컨펌을 받죠. 그리고 컨펌이 떨어지면 공부나, 그게 뭐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또는 뭐 프로게이머 같은 그런 게임, 아니면 뭐 훈련, 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든지 삶의 모습이든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거는 이제 등록이 완료된 튜닝카가 도로에서 자신을 뽐내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목적지에 도착한 인간은 자신의 성취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런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깊은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저는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깊은 지식을 또 필요로 합니다. 뭐 각종 기관의 필요성부터 작용 방법이라든지 뭐 상호작용 등 그러니까 각종 기관의 필요성, 상호작용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튜닝 이후에 뭐 안전성이라든지 성능 향상 부분이라든지 외관 디자인의 향상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게끔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요. 비용도 꽤 나갑니다. 우리 인간도 자신의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또 필요로 하겠죠. 진로 상담사, 심리 상담사, 의사, 생물학자, 종교학자,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등 인간에 대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증명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익혀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튜닝할 수 있는 거죠. 이 전문가 집단은 이미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전문가의 머릿속에 이미 많은 자동차에 대한 설명서 혹은 인간에 대한 설명서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대한 설명서가 다 들어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설명서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튜닝과 자동차 튜닝의 다른 점은 전문가가 자신인지 타인인지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전문가는 타인일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전문가는 자신뿐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자신에 대한 전문가는 자신뿐이지만 또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우리가 기억하기 힘든 부분 또는 기억하기 싫은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무의식 속에 숨겨놓기 때문에 우리가 튜닝해야 할 그래서 튜닝을 해서 향상시키고 뭐 성장시키고 해야 할 그 대상은 우리가 평소 잘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즉 사람 전문가 특히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전문가는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만 또 가장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정비소에 가보셨을 텐데 정비소라고 해서 다 같은 정비소는 또 아니죠. 정비소마다 특화된 기술이 있고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자신있게 고칠 수 있는 차종과 브랜드가 있고 고침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이 다 다르잖아요. 언터처블이라고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자동차 복원을 주로 하거든요. 그 복원 영상을 보면 물론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 자동차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인들을 찾아 복원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고 스스로 복원이나 수리도 하시는 분이지만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 장인들을 찾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다 있지만 특정 브랜드에 더 특화된 장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간에 대한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특정 브랜드, 즉 자신에게는 스스로가 장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 자동차 튜닝을 사람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드업 튜닝은 본래의 나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나에게 필요한 모습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튠업은 현재 나에게 필요한 모습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나 불필요한 모습을 디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드레스업은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외모를 위한 다이어트를 하셨다면 드레스업을 하신 것이고 건강을 위하셨다면 튠업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또는 새로운 직장을 위한 다이어트나 대상과의 어떤 다른 대상과의 만남을 위한 다이어트라면 요건 빌드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 자신을 튜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하는 튜닝의 대부분이 드레스업에 많이 치우쳐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드레스업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보일 수는 있죠. 도색을 새로 하면 마치 새 차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튠업이 없다면 성능은 노후차 혹은
문제가 있는 차 그대로일 거잖아요. 털털거리면서 검은 매연을 쏟아내는 깔끔한 차, 새 차 같은데 막 검은 매연을 쏟아내는 그런 차 상상이나 가세요? 뭔가 어울리지 않죠. 그럴 바에는 안 타고 다니지 않을까요? 튜업이나 빌드업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문가가 되시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상대에 대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알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케이스를 자신의 머릿속에 넣어둘 테니까요. 물론 우린 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케이스의 사람이 나와 똑같을 수는 또 없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트에서 근무했던 친구인데 꽤 오래 일하고 난 뒤에 척 보면 진상 필 것 같은 손님하고 아닌 손님이 구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한 판단일 뿐이지 실제 그 손님이 100%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 배우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부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더 공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한 건데도 참 많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그때 더 배우면 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고 알고자 한다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방법도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조금씩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략 한 8회기에서 9회기 정도 저에게 코칭을 받고 가신 분이 마지막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 못 본 사이에 엄청 성숙해졌다? 생각도 뭔가 깊이 있어 보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하고 겨우 540분? 그 정도 자신을 알기 위한 과정을 좀 거치고요.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조금 투자한 것 뿐인데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진로 상담사든 심리 상담사든 이 상담사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보람있는 대답은 없을 거예요. 심리 상담에 개인 분석이란 게 있어요. 한 인간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다양한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회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창조론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의 원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헤파이스토스 쪽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자신이 속해 있는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나 과학 또는 신화 등을 기반으로 공부해 보신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 관점은 성경을 중심으로 좀 더 공부해 볼 계획입니다. 또 저는 심리 상담사이자 진로 교육자이기 때문에 심리학과 교육학을 바탕으로 더 확장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과학적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또 공부해야겠죠.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긴다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뵙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네 번째 잠재력, 신뢰감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